가끔은 어릴 적 먹었던 추억의 음식에 큰 위로를 받거나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큰 기쁨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인데요. 그렇다면 식중독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되는 걸까요? 보통 여름엔 식중독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엔 쉽게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서 먹을거리에 대한 보관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식중독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분석한 식중독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오히려 여름보다 5월에서 6월 사이 식중독 발생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중독이란 섭취한 음식물에 따른 건강장애로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에 감염됐다거나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단순 복통과 식중독의 차이점은 식중독은 의심이 되는 음식물,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이라든지 날음식 또는 이름을 잘 모르는 버섯 등을 섭취한 이후에 급성으로 복통과 함께 다른 위장관 증상들,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식중독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물을 동시에 여러 명이 섭취하는 경우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식중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그 원인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중독은 병원체에 의한 식중독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병원체에 의한 식중독은 조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은 이후에 조리에 참여해야겠고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한 온도로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과 도마 등은 분리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은 잘 모르는 약초나 버섯 등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요. 기상청에서는 식중독 감염을 막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지수란 특정 온도와 습도에서의 식중독 발생 확률을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정상 성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 특별한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노인, 면역억제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탈수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 다 아시죠? 특히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식중독 확산의 예방을 하고 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은 물론이고 감기와 눈병 예방에도 좋은 손 씻기 생활화 꼭 기억하세요.